최근에 어떤 수험생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연세대 경영대학도 내고 서울대 경영대학도 냈는데 서울대 경영대학은 일반 전형으로 착하게 붙었는데 연세대 추천형으로 경영대학을 냈는데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세대 떨어진 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연세대학교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니까 그렇지. 이상한 학생이네. 원장님이 연세대 나오셨다고 좀. 네, 안녕하세요. 신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똑같이 수시 정시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연대생보다 고대생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고대가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많아요. 맞습니다. 고대는 4,500, 연대는 3,500. 네. 서울대도 이제 3,500, 600 뭐 그런 정도 네. 선입니다. 서울대, 연대가 비슷하고요. 고대가 4,500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학생들을 선발해 가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형이라고 해서 뭔가 학교 활동을 우수하게 한 학생을 뽑는 것 같지만 이 활동이라는 게 교과 학습 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아리 활동 아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아니고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그다음 국제형이 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과 학업 우수가 있는데 그 학업 우수라는 것이 활동 우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연세대학교에. 네. 근데 그거 말고 계열 적합 전형이라는 게 또 500명이나 뽑아요. 고대가 1000명이나 많이 뽑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 출신 학생이라면 고려대학교 같으면 학업우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활동우수. 연세대학교의 일부는 국내 고학생들을 국제형으로 선발하는 서울대의 경우는 이제 수시로 가면 교과 전형은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다. 그게 하나인데 고려대학교는 투트랙인 거죠.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 둘 중에 어떤 곳으로 갈까 결정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세 개의 대학이 조금씩 달라요. 최근에 어떤 수험생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연세대 경영대학도 내고 서울대 경영대학도 냈는데 서울대 경영대학은 일반 전형으로 착하게 붙었는데 연세대 추천형으로 경영대학을 냈는데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세대 떨어진 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연세대학교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니까 그렇지. 이상한 학생이네. 원장님이 연세대 나오셨다고 좀. 학교마다 인재관이 확실하게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각이 몇 번 있었어요. 병결도 좀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 대학도 있고 서울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원서를 냈는데 교수님이 더 자꾸 지각을 했는데 그 지각한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서 봄에만 지각을 주로 했는데요. 아르러기가 있어가지고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학교 가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되면은 그냥 지각이나 결석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비염이 얼마나 심하냐 이렇게 걱정까지 주셔가면서 합격을 시켜줬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이 정도 학생이면은 서울대 와서 충분히 자기 목을 해낼 학생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헐만한 학생이다 하면 뽑고 똑같은 성적이거나 똑같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도 대학마다 평가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학별로 전형 요강이라든지 완결된 입시 요강이 나오거든요. 그걸 꼼꼼히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청에도 무료로 상담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고 대기업 어디가에서도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 같은 걸 판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부분 서울대, 연대, 고대를 국수 지원하게 되는데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다. 연세대학에서는 천형에서 지금까지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30%가 굉장히 컸는데 올해 면접을 폐지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세웠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도 한 과목만 보는데 이 중에서 두 개가 합이 5야 돼요. 영어는 3등급이 돼야 되고 영어 3등급은 대부분 애들이 맞아오는데 가끔 가다가 수학을 딱 포함해가지고서 합 5를 못 채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활동 수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등급 정도 된 학생들도 많이 합격해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공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 우수자 전형도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국내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국제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2등급으로 영어해서 2등급은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국제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괜찮겠다. 추천형은 등록자 70% 컷이 정치 외교학과가 제일 높았는데 1.34등급. 이건 전교에서
1, 2등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죠. 경영학과가 1.45등급, 가장 약한 것이 불어불문학과였는데 1.9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의예과가 1.04등급이니까 전 과목 1등급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컴퓨터과학과가 경영학과보다 훨씬 높아요. 1.22등급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모집 단위 간 합격선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활동 우수형을 보면 등록자 70% 컷이 정치 외교학이 1.4등급이니까 낮죠. 저천보다는 불어불문학과가 2.34등급이니까 한 2.5등급짜리도 붙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학생들은 아마 외고 출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학생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천형으로 갈 것이냐 활동 우수형으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대략 이런 점수를 보고서 어떤 거가 맞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논술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과학까지도 출제를 해가지고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수학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학을 수능에다 계속 1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 있다. 근데 수능은 좀 흔들린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 전형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정시 전형에서는 올해 이제 인문계에서 국어 성적이 상당히 상향이 돼요.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탐구보다도 훨씬 국어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까지 연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국어 공부를 갖다가 끝까지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학 탐구 과목에다가 가산점 3%를 줍니다. 또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에다가 3%를 주기 때문에 과학 쪽에서 이쪽 인문계 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고려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은 뭐 마찬가지로 고려대학도 올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논술 전형이 신설됐다는 거예요. 344명 여기도 이제 뭐 많은 숫자를 뽑는 것이 아닌데 연세대는 아까 수능 체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능 체제가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4개 과목을 합쳐가지고 등급이 8이니까 대략 2등급이면 된다. 한국사는 물론 이제 4등급 이상 돼야 되고요. 4개 영역에 등급 합이 8 정도 되면은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논술 시험을 잘 봐서 고대 논술 전형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논술을 안 봤기 때문에 고대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추천에서는 작년까지는 4%니까 한 300명 있는 학교에서는 12명씩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학교나 12명을 똑같이 추천할 수 있어요. 지방에 가면은 3학년 학생 수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학교에서 연고대 보통 뭐 12명 이상씩 들어가.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12명까지도 다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가지고서 추천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학업우수로 가는 게 유리한지 이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 내신 성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공대 기계공학과나 아니면 전자공학과 선택을 한 학생이 물리 2를 선택해 가지고서 이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 2나 물리 1 같은 걸 공부 안 했다면은 소리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대요. 내신을 90%나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그 합격자 점수를 한번 찾아봤더니 등록자의 70% 등급 컷인데 역사교육이 1.42 등급이고 도고동문이 한 2점대를 넘어가더라고요. 2.05. 의과대학은 뭐 물론 1.18로 상당히 높고요. 건축 사회환경 과거에 말하던 토목학과거든요. 여기 그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추천받은 학생들만 들어가는 이런 학교 추천 전형인데 1.87 등급으로 비교적 좀 낮은 편이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업우수 전형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미디어학부가 1.91, 경영대학이 2.55니까 2등급대 확 넘어가는 거잖아요. 노논문학과가 3.63등급인데 이게 2023년 결과인데 2023년 결과는 인문계 수능 최저 등급이 높았어요. 4함 6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이 나쁜 학생들이 전부 걸러졌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한 아이들이 합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의과대학도 1.66등급으로 좀 의과대학은 수능 최저 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66까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건축 사회환경공학부가 2.17 2등급이 넘는 학생들도 붙었다라는 것 볼 수가 있거든요. 고대 쪽에 인문계 쪽은 한번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면,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학업부수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을 폐지했어요. 면접을 왜 폐지했을까요? 면접이 겹쳐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면접을 직접 봐놨더니 면접 상위 점수 받은 애들이 몽땅 다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다 빠져나와서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면접 횟수를 꽤 많이 늘려서 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굳이 아이들에게 면접을 보고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업부수자 전형은 올해부터 면접이 없어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부담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작년에 폐지한 대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경쟁률, 연대, 고대 경쟁률이 아주 의외로 높아졌어요. 부담이 그만큼 적어졌으니까요, 원서 내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고려대학교 학업부수 전형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계열적 합평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강점이 있다 같으면은 서울대와 함께 지원을 해봐도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약간 고려대학이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은 자연계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과학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한 3% 줘가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연고대 수준, 지원자 수준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어려울 거다. 연세대 고려대 말씀은 대략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원을 하려면 학교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는 어느 만큼은 해야 되고, 면접 연습을 해라라는 건데요. 서울대하고의 차이점이, 서울대는 뭐 수능 최저라는 게 일반 전형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연고대가 논술을 보게 되면 지원을 수시 6군데 하잖아요. 논술로 2개 썼어요. 다른 데도 또 논술 쓸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성적이 안 돼서 들어올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난 논술로 갈 거야 하고 들어올까요?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난 뭐 안전하게 논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논술 전형은 뭐 경쟁률이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뭐 한 40대 정도 되거든요. 뭐 보통 100대 1 된다고 치고 그중에 실질 경쟁률은 한 30대 1 정도 될 거고, 과거에 보면 전교에서 논술대, 경시대 하면은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쪽 인문사회 글 쓰는 애들도 거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글 잘 쓰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뽑는 인원이 한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공계 쪽에서 이제 수학을 보는데 오히려 뽑는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 쪽 학생들이 논술로 붙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 논술 문제에 보면 도표, 통계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문사회 글은 쉬운데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통과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까를 정해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 내신 등급을 지금보다 좀 더 올려 합격하는데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서울대, 연고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셋 중에 한 학교를 갈까,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슬럼프를 넘어서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